2017년 개봉한 실화범죄 액션 코믹 영화 범죄도시. 50억 제작비로 누적 관객 688만 명, 약 560억의 매출을 기록하며 내부자들과 친구에 이은 역대 한국 청불 영화 흥행 3위를 기록합니다. 갑자기 약을 팔고 그러네. 조용히 해봐. 여담으로 기존 3위는 아저씨, 4위는 타짜, 그리고 얼마 전 개봉한 범죄도시 2편은 형만한 아우 없다, 속편은 보통 성공하기 어렵다 그걸 나보고 지금 믿으라고? 라는 소포머 징크스를 시원하게 깨부수며 골 때리죠. 골 때리네. 국내 1268만 관객을 기록, 더불어 1억 달러 이상의 해외 흥행도 기록하는 등 보고서에 그렇게 써있어? 일이 그렇게 커진다고? 역시 마블리 지린다, 마동석 최고의 영화다, 길가메시보다 100배 낫다, 한국 영화 속편 중 처음으로 실망 안 했다 등등 1, 2편 모두 네이버 평점 9점을 넘는 극찬을 받으며 흥행과 평가 두 마리를 모두 잡았죠. 좋았어! 플레보기 힘들었던 한국 범죄 영화. 그렇다면 이런 범죄 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성공 비결은 무엇인지, 1편과 2편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이름하여 범죄 도시의 탄생과 성공,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야마, 내 결제도 안 먹고 네가 막 올려. 네가 뭐 반장이야 이 새끼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반장님 우리 작전을 보고를 안 드렸구만 하지. 시간을 거슬러 올라 2005년, 마동석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한 형사를 모티브로 영화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하죠. 들어와. 네, 그는 다름 아닌 2004년 왕건이파 소탕작전의 실제 주인공, 금천경찰서 강력 1반의 부반장인 윤석호 형사였습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마동석은 인생 영화가 될 아이디어를 스스로 이끌어냈던 것으로, 이거 너 아니야? 맞네. 햄요 와 있습니까? 나아가 아이디어를 영화화하기 위해 동갑내기 절친 강윤성 감독을 찾아가 투캅스와 같은 영화를 만들자 제안하죠. 5대5로 나눌까? 누가 5야? 너 바보니? 그렇게 시작한 범죄도시. 헌데 여기서 재밌는 점은 외모만 보면 희끗희끗한 흰머리에 연륜이 꽤 있어 보이는 준경 감독이지만 사실 범죄도시는 강윤성 감독의 상업영화 데뷔작. 내 눈 줄 아니? 돈 받으러 왔는데 뭐 그거까지 알아야 되니? 그러니까 영화 감독을 꿈꾼 후 데뷔까지 무려 17년이 걸린 늦가기 중에 늦가기 신예 감독이었던 것으로, 알았어. 뭐? 그동안 단편 위주의 작업을 하며 또 생계를 위해 홍보 영상이나 뮤직비디오 제작 알바를 해야 했을 만큼 어려웠지만 우리 아가 시키지도 짓 한 겁니다. 이 새끼 봐라. 그래도 오뚜기처럼 끝까지 꿈을 놓지 않고 버티며 마침내 기회를 잡았던 것입니다. 내 성격잘 알잖아. 17년이면 정말 인간 승리. 내 옛날에 장이수가 아이야. 그리고 영리하게 필요한 걸 뽑아내고 쓸데없는 것에 힘을 빼지 않는다 라는 마동석의 평가처럼 강윤성 감독의 범죄도시는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영화로 태어나 큰 성공을 하게 되죠. 아유, 제가 누굽니까? 전일반. 나만 믿고 따라와. 야, 우리 반장 멋있다. 즉, 감독과 배우 둘 모두에게 있어 범죄도시는 인생 터닝포인트. 그리고 이 편을 맡은 이상용 감독 역시 오랫동안 조연출을 맡긴 했지만 범죄도시가 입봉작. 친구들 일 잘한다고 해서 껴줬더니 완전 다 초짜들이네. 따라서 1, 2편 모두 신예 감독을 기용해 기대 이상의 놀라운 성공을 거둔 셈입니다. 야, 잘했어. 조용히 해. 너 잘했어 너도? 단, 그 누구도 이 정도까지 흥행하리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너 확실해? 장난치면 죽어가지고. 확실합니다. 이거 완전 고급 정보인데. 야, 병식아. 네. 진실의 방으로. 진실의 방으로. 검증되지 않은 신예 감독, 얼핏 보면 특별할 것 없는 흔한 스토리, 50억 원의 넉넉치 않은 제작비, 계란이 왜 이렇게 퍽퍽해? 삶은 계란이어서. 막상 영화 제작에 들어가긴 했지만 주변의 우려가 더 컸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 비록 마동석은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긴 했지만 당시엔 메인 주연으로 크게 흥행한 작품은 없었으며, 야, 너 일로 와봐. 거기다 메인 빌런 윤계상 역시 처음 맞는 악역이란 점과 장난아. 잘생긴 외모와 더불어 부드러운 인상을 가졌기에 뭐야 이거? 또라이야 뭐야 이게? 황해에 나온 조폭 면정학과 비교되며 김사장, 장금 달라. 이런 분위기를 과연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팽배했죠. 그럼 뭐 좀 어떻게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뒤 좀 더 따볼까요? 그래 좀 알아봐. 전화할게. 심지어 제작자인 장원석 대표조차 마지막 작품이 될 수 있으니 즐겨라, 즐길 때 최고의 작품이 나온다 라며 감독에게 조언할 만큼 내심 큰 기대치는 없는 듯한 멘트를 날렸습니다. 개새끼네 진짜. 와, 저 개새끼도 옷 색깔 봐라 저거. 욕하지 마. 한국말 다 알아. 하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그 모든 우려는 한낱 기우에 지나지 않았죠. 찌르면 이게 아파 안 아파? 아파 안 아파? 아파 안 아파? 그렇다면 범죄도시는 어떻게 기대 이상의 흥행을 했던 것일까요? 널 왜 살려뒀는지 잊지 말라. 그걸 내가 어떻게 함까? 그럼 내가 알리? 야, 숨 쉬어, 숨. 야! 범죄도시의 가장 큰 매력은 단연 주인공 마석도 형사. 첫 번째로 그의 복합적인 인간미를 손꼽을 수 있죠. 아이고, 얄밉게도 처먹네. 그는 기본적으로 공공의 적 강철중이나 형이 돈이 없다 그래서 패고 말 안 듣는다 그래서 패고 아, 알았어, 끊어, 끊어. 나쁜 녀석들 오구탕류의 안티 히어로 혹은 다크 히어로의 성향을 지녔기에 물지 못할 거면은 짖지도 마. 그러다가 네가 먼저 물려 뒤져. 와, 깡패다. 단순 정의로운 형사가 아닌 꽤나 때가 묻은 타락한 형사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이처럼 앞뒤 가리지 않고 일단 주먹부터 쓴다던가 야, 이게 우리 전 변호사라고 인사해. 용의자에게 금지된 고문을 한다던가 조폭들의 돈을 삥 뜯고 술접대를 받는다던가 더 나아가 불법 도박이나 성매매 같은 나쁜 짓은 눈 감아준다던가 아이, 계속 도박들 하세요. 예? 여기까지만 보면 투캅스의 안성기와 비슷하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거든. 나를 쳐라. 하지만 삥 뜯은 돈은 후임들을 위해 아낌없이 쓰거나 수사에 협조하는 시민들에게 정보료로 제공하는 등 자, 세장. 감사합니다. 자. 돈을 뜯어 사욕을 채우는 게 아닌 큰 틀에서 보자면 치안 유지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썼죠. 그걸 진작에 얘기를 해야지. 씨. 또한 악당들에게는 인정사정 없지만 반대로 일반 시민, 특히 어린아이나 여성들에게는 또 한없이 다정한 모습. 자, 20만 원. 나머지 너 팁해. 감사합니다. 나아가 절차와 법규는 좀 무시해도 정의감 하나만큼은 타의 추정을 불허하기에 우리나라 사람들 못 지켜주면 우리라도 좀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속도야, 그건 그런데. 아니야? 투캅스의 안성기와 박중훈을 합쳐놓은 특이한 형사. 이게 기존 히어로들과 달랐기에 정말 큰 매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종두야, 종훈이가 다 불었다. 또한 빈틈없어 보이지만 폴라로이드를 프로보이드라 하거나 야, 병식아. 예. 그 프로보이드 그거 갖고 와. 형, 이거 폴라로이드예요. 너 바보니? SUV를 USB라 하는 등 야, 네 거 줘. 나 이거 USB가 편해. 이처럼 실제 아닌 실제 같은 드립들이 요소요소 터졌기에 자연스레 피식피식 웃게 만드는 개그 역할도 제대로 했죠. 혼자야? 아직 싱글이야. 즉 범죄물 특성상 자칫 너무 무거워질 수 있는 분위기를 어색하지 않게 완화시키는 완충제 역할. 넌 뭐야? 까불인데요? 까불고 있어. 그리고 독보적인 피지컬에서 뿜어져 나오는 통쾌한 액션. 이 정도의 칼부림 정도는 한 손으로 제압한다던가 자기보다 더 큰 덩치도 한 방에 기절시킨다던가 한 방 한 방 묵직한 타격감을 선보이며 색다른 카타르시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얼굴만 보면 누가 봐도 범인이라고 생각하겠죠. 아, 요 새끼 요거 많이 컸어. 아니 우리 형님 정리하자면 퇴락한 형사 이미지, 후임과 시민들을 보살피는 인간미, 불타는 정의감, 깨알 같은 개그, 독보적 액션 이런 복합적인 요소들이 합쳐진 캐릭터가 바로 마석도였죠. 네가 가면 그게 수사야. 네가 그 소개팅 나가잖아? 그건 수사야. 아, 빨리 와, 빨리.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하세요. 범죄도시의 두 번째 매력은 강한 메인 빌런들로 마석도가 복합적인 인물이었다면 1편 장첸과 그거 빼면 죽는다. 2편의 강해상은 그냥 딱 나쁜 놈의 극치. 너 납치된 거야. 악마도 울고 갈 역대급 잔인함을 선보이며 역시나 차별화된 임팩트를 주었습니다. 말해야지, 얼른 같은 새끼야! 먼저 장첸의 행적을 보자면 잔인한 고문은 기본, 너는 그 돈 갚기 전에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 수틀리면 칼로 난도질을 한다던가 부하의 내연녀를 거리낌 없이 빼앗는다던가 장사하려면 성깔 부리면 안 되지. 일반 상인들에게도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인간 말종의 모습을 보였죠. 개새끼가 어디서 장난질이야, 이씨! 황해상도 마찬가지, 아니 어쩌면 그 이상. 장첸이 정상으로 보일 만큼 미안하오. 오늘 우리가 기분이 좋아서. 끔찍한 살인을 마치 밥 먹듯 자연스레 저지르기에 사이코패스 살인마의 극치로 그려집니다. 집으로 돌려보낸다고 했지.
살려서 보낸다고는 안 했잖아. 그럼 이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살인의 목적성. 장첸이 독사파 안성태를 제낀 것을 빌어 각 조직의 두목들을 제거하려던 이유는 바로 이권 다툼. 장 사장이 전마들만 치워주면 큰 걸로 5장 주겠어. 즉 무차별 살생이 아닌 필요한 순간 이득을 얻기 위해 행한 것으로 난폭해 보이지만 나름의 자제력도 갖고 있죠. 하지 말라. 하지마 이 개새끼야! 반면 강혜상은 대부분 충동적인 경우가 많으며 굳이 없앨 필요가 없는 인질들까지 살려두지 않거나 심지어 같은 편조차 서슴없이 없애버리는 등 이득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러니까 목적성 없는 살인을 저지릅니다. 너네가 돈을 보냈는데도 내 아들 죽였어. 노력도 안 하겠다. 안 그러면 남편도 죽는데? 따라서 절대적 카리스마로 결속을 다지는 장첸과 달리 강희상은 신임을 얻지 못했기에 영화 내내 배신을 자초하며 위기를 맞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못 믿어서 어떡해? 우리 믿어? 너는? 그렇다면 이 둘 중 누구의 전투력이 더 높을까요? 구경 끝났으면 꺼져 이 씨발 새끼들아. 둘 모두 작중 빌런 중에서는 최강자로 거의 엇비슷한 실력자로 보이죠. 그래도 굳이 따지자면 강혜상의 비교 5위 승리. 대가리 하나 줄어서 좋지. 장첸이 상대했던 악당들은 대부분 조폭이었지만 강혜상의 경우는 전문적인 킬러들, 그것도 2대8의 불리한 상황에 혼자 6명 이상을 처리하는 무쌍을 찍는가 하면 거기다 머리를 쓰는 전략적인 모습. 그럼 다시 유턴하세요. 장난해? 찍소리 하지 말고 가라면 가해 아줌마야. 또한 손도끼나 사시미보다 더 파워풀한 마체테. 이리오라 이 개새끼. 전문 보디가드와의 싸움에서 보인 깡따구. 강혜성입니다. 나아가 마석도와의 싸움에서도 좀 더 오래 버티며 많은 상처를 입혔습니다. 물론 그래봤자 절대 강자는 마석도. 네 가족까지는. 둘 모두 개떡이 되었기에 사실 큰 의미 없는 비교이긴 하죠.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 메인 빌런과 주인공 간에 이 같은 밸런스 차이가 있는데 어째서 이 영화는 재미있는 것일까요? 재밌냐? 즐거워? 아니요. 아니요? 야 너 소개팅 언제 해줄 거야? 네 누군데? 내 하얼빈의 장첸이야 이 개새끼. 뭐이라 이 새끼. 보통 히어로와 빌런은 막상막하의 실력을 보이다 결국 착한 편이 이긴다는 설정이 보통이지만, 하지만 마석도는 그런 것 따위 없이 처음부터 넘사벽 파워. 내려놓으라고. 마치 누가 악당이고 누가 형사인지 말하지 않으면 분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아이고 괜찮아. 눈 가려가지고 난지 몰라. 따라서 이 같은 밸런스 붕괴에도 영화가 재미있는 이유는 제대로 된 빌드업을 했기 때문. 좀 확실히 자세히 좀 알아보고 얘기해 이 새끼야. 이제 다 내려. 극악무도한 악당을 잡기까지 마석도의 활약도 뒤따르지만 조연들의 비중도 만만치 않았는데 1편부터 등장한 장이수와 휘발유를 빌어 당신 형사 아니지? 전일만을 비롯한 동료 형사들의 활약 아래 범인들을 궁지로 몰아가죠. 잡아야지. 나 그 새끼 잡을 때까지 절대 못 가. 안 가. 그러니까 낭비되는 캐릭터 없이 비중 배분이 공평했고 캐릭터 하나하나 개인 스토리가 부여되며 마지막 매치업을 위해 여우몰이를 했던 것으로 너 그러지 말고 아예 미랑도 해라. 실상 마석도보다 더 큰 역할을 수행합니다. 오, 그렇지. 그 이후 민간인을 해치는 장면이나 경찰들이 칼을 맞는 장면 등 관객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을 때 뭐? 강희상 이 새끼 찌고 도망갔다니까. 마석도와 빌런들의 매치업을 성사시키죠. 아우 저씨 힘들어 죽겠네 저 개새끼 때문에. 따라서 이 경우에는 비등한 대결보다 속 시원한 응징이 더 효과적. 한 방 한 방 느껴지는 펀치는 기폭제가 되어 정점에 달한 분노를 해소시키기에 묵직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합니다. 맞다가 죽을 것 같으면 벨 눌러. 즉 폭력은 나쁘지만 절대악이 무너지는 상황의 통쾌함. 경찰이 이래도 되나? 너같이 사람 죽이는 새끼들한테는 이래도 돼. 또한 쓸데없는 서사 구조를 삭제, 심지어 마석도의 나이나 직위, 사는 곳 등등 극의 흐름에 꼭 필요하지 않다면 이런 개인사도 생략하며 아이 저 소개팅. 뭔 소개팅을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시간에 펀치 한 방 더 날려주는 깔끔한 전개를 선택했죠. 거기다 한국 영화의 고질적인 억지 심파도 삭제. 아저씨가 꼭 잡아올게. 이런 장면에서 의뢰 감정몰이를 하며 수준 낮은 눈물짜기로 넘어가기 일쑤지만 감독은 눈물보다 끝까지 분노를 선택.
괜한 시간 낭비, 감정 소비 따윈 단 1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혜상이 동균이 찌르고 도망갔고 이 새끼들 못 잡으면 강혜상이 못 잡아. 거기다 영화는 앞서 잠깐 설명했듯이 실화 기반 스토리를 가져오며 현실감을 극대화. 1편의 스토리는 2004년 왕건이파 소탕작전과 2007년 흑사파 소탕작전을 섞어서 각색했고, 야, 기가 막힌다. 2편의 스토리 역시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영되기도 한 필리핀 여행객 실종 사건을 모티브로 극본을 썼죠. 나아가 범죄가 일어나는 시간대를 많은 부분 대낮으로 설정, 심야의 범죄보다 오히려 더 큰 사실감을 주었으며, 알았어, 쏘리. 또한 밀폐 공간에서 액션들을 잘 살린 연출이 돋보이며 극의 긴장감을 더욱 높였습니다. 아직 멀었어. 일어나 임마. 정리하자면 다시 물어볼게. 주인공 마석도의 복합적인 매력, 메인 빌런들의 극악무도함, 순박한 건가? 주조연 할 거 없이 잘 분배된 역할, 실화 기반에 잘 짜여진 각본 및 완성도 높은 대사, 휴지를 이렇게 많이 쓰면 어떡하냐, 세금도 안 내는 새끼가. 여기에 깔끔한 연출 및 시원한 카타르시스, 이런 요소들이 어우러지며 자칫 마석도 원맨쇼의 먼치킨물이 될 수 있었던 영화를 저 사람 누구지? 맛깔나게 만든 것이죠. 형은 어차피 네가 말 안 해도 형은 다 알 수가 있다. 그럼 오늘의 한 줄평, 복잡한 서사 구조보다 단순 명료한 펀치 한 방이 더 매력적이다. 여기까지 머프무비였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너 솔직히 말해봐 이 새끼야. 너 그 돈 갖고 튀려고 그랬지? 개새끼네 진짜. 이씨. 불렀냐? 아닙니다. 미치겠다.